국민의힘은 선고가 지연될수록 탄핵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늦어지는 이유 재판관들 간의 이견이 발생해서라고 보는데요.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인용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는 이유는 뭘까요?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자 기각 내지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탄핵 기각이라는 것입니다. 결정이 미뤄진다는 것은 그 6명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겁니다.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선고 논의가 길어지는 이유로 여당은 탄핵 인용으로 모아지지 않는 재판관들 간의 이견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견이 발생할 경우 마냥 끌 수 없으니 결국 기각이나 각하로 결론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논의해야 될 쟁점이 많다는 것이고요. 다양한 법률적 견해들이 표출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 등 이런 분들이 인용하려고 엄청 노력할 겁니다. 여당 지도부 역시 문영배 대행의 뜻대로 뭔가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선고 지연이 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해 민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언제 나오든 대통령 파면 결정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택은 인용, 기각, 그리고 각하도 있습니다. 여권이 요즘 주장하고 있죠. 이 각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 결론을 내지 않고 이 탄핵 심판 자체를 무르는 건데요. 재판관 몇 명이 각하 의견을 내야 가능한 걸까요? 이기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예상 결론은 인용 또는 기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 대통령 측과 여권은 제3의 결론인 각하 가능성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반드시 각하되어야 됩니다. 인용이나 기각은 헌재가 본안 판단을 거쳐 내리는 결정인 반면 각하는 탄핵 소추나 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가 확인됐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 소추부터 적법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추 의견만 봐도 헌법 위반이 수십 개 조문입니다. 헌재가 검찰에서 내란죄 수사 기록을 받아 탄핵 재판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 비해 증거능력 인정 기준이 느슨했다는 점도 절차적 하자라고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직무에서 파면되는 인용 의견 6명을 못 채우고 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관이 있다고 바로 각하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인용 의견이 5명이고 각하 의견이 3명이면 결론은 기각입니다. 반면 인용 4명, 각하 4명으로 동수일 때 최종 결론은 각하가 됩니다. 기각과 각하 모두 대통령직 복귀라는 점에서 효과는 같지만 절반이 넘는 재판관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각하 의견을 냈을 때만 최종 결론도 각하가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 측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선고는 일단 어려워졌다. 그럼 다음 주 초는 가능한 거예요? 네,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하면서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유력해졌습니다. 다음 주 초 선고를 하려면 이번 주 목요일이나 늦어도 금요일엔 선고일을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처럼 주 초에 선고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걸 감안하면 주 초 선고 가능성 그리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다음 주 초 넘기면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 이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있잖아요. 같은 날 선고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가능하긴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는 다음 주 수요일인 26일이죠. 헌재가 월요일인 24일 선고 기일을 정하면 이틀 뒤인 26일 선고 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헌재 입장에선 이날은 부담스러운 날짜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이 대표 항소심 선고일과 같은 날 한다면 헌재의 정치적 의도나 배경을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선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쭉 들어보면 현실적으로는 다음 주 후반부가 유력해 보이네요. 네, 현재로선 다음 주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선고기일을 정하고 금요일에 선고를 하는 방안이죠.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금요일 선고 전례를 따르는 셈도 됩니다.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네, 재판관들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대통령 탄핵처럼 중대 사건을 변론 종결 후 20일 넘게 선고를 못 내리는 상황. 사실 저도 예상하기 어려웠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공직자를 파면 결정하려면 재판관 6명의 탄핵 인용 의견이 필요합니다. 전직 헌재 관계자는 법조계 인사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인용이냐 기각으로 확실히 마음을 굳히지 못한 재판관이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인용이나 기각밖에 선택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탄핵 소추 절차 등의 문제를 들어서요,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한 인용, 기각, 각하, 각각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인용은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기각이면 윤 대통령이 바로 직무에 복귀하는데요. 각하는 대통령직 복귀 효과는 같지만 탄핵 재판 자체를 물은 것과 같은 효과라 국회 측이 흠결 등을 보완해 다시 탄핵 소추를 의결할 가능성이 남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결론 다 내려놓고 이 문구 다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던데 어때요? 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나중에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정문 문구를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 견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려놓고도 변론 종결 후 3주 넘게 결정문구를 조율하고 있다는 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다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다음 주에도 선고를 못하면 곧바로 4월 선고가 되는 건데요. 하지만 헌재 안팎에선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헌재가 내부 의견 조율을 하느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직을 장기간 공백으로 두고 사회 분열과 혼란이 장기화되는 건 헌법재판관들에게도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네, 한은 기자, 사회부 김정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